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돌아오는 2025년도 부동산 구매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돌아오는 25년도에 우리에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일입니까마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서민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해라. 너희들 일평생에 휴식이란 없다. 너희들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뉴스가 나왔어요. 새해부터 무슨 혜택이 있길래 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가 온다. 아니, 절호랍니다. 절호.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부동산 구매 관련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기에 앞서서 조금 조심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가 객관적으로 알아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 전체의 어떠한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지 기업 값어치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원화가 하락했고 정치적 리스크 심화에 외국인들 자금 이탈을 했다. 코스피 2400선이 무너졌다. 네, 장중에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2394원. 물론 장 마감할 때는 다시 2400 딱 맞춰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어찌 됐건 무너져 버렸다. 지금 코스피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요. 지금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밑으로 빠진 게 아니에요. 밑으로 빠지고 있는 와중에 안 빠지게 하려고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금들, 연기금 돈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습니다. 이런 돈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400선이 무너진 거다. 굉장히 심각하다. 코스피는 그렇구나. 자, 다음 환율 1476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고 조금 가격이 내렸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 됐건 지금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 때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달러를 살 때는 이미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1,500선이라는 게 무너지잖아요. 단순히 1,500이 무너졌다고 나라에 당장 막 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1,500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야, 이거는 못됐다. 큰일 났다. 이거 위기다. 우리 빨리 도망치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외인들의 돈이 더 급속하게 빠져나갈 거고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 나라를 탈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 상황이 매우 매우 좋지 않다. 그러면 코스피나 환율 전부 다 안 좋은 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뭐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조금 나아질 부분이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뭐 미국을 한번 봤어요. 미국 같은 경우 보니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보게 되면요. 10년물입니다. 10년물 국채를 보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터져 나가서 잡히질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다뤘던 얘기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충격, 환율 1450원 돌파. 이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내려갈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단순히 지금 잠깐 힘들고 내년은 좀 나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미국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악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이러한 힘든 상황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떻냐? M2 통화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요. 시중에 얼마만큼 돈이 풀려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 돈의 양을 계속 보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환율은 못 잡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황이다. 통화 공급 현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없어요. 뭐 하나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지표가 지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 환율도 잡아야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될 것이고 이러한 모든 지표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와중에 한국은행은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갖춰졌다. 조건이 완성이 됐다.
우리는 금리 인하하겠다. 통화량을 더 공급하겠다. 인플레이션이 더 폭발해도 상관없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더 폭발시켜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양자택일을 한 겁니다. 경기 부양을 할 것인지, 환율을 잡을 것인지, 경제를 잡을 것인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는 건데요.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 말은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고요.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 거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환율은 계속 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한국은행은 이쪽으로 확실히 노선을 잡은 것 같아요. 환율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생각들에는 물론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정리를 해서 살짝 보자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줄인다고 했죠. 거의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 하락 전망이 보여요. 트럼프는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뭐 돈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환경 규제 때문에 뚫다만 막 석유 시추공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다시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석유 시추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국제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거는 트럼프 1기 때도 비슷하게 있었던 현상이에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은 무조건 좋냐?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산업 발전적 측면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기름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머지 국가들은 그래서 이익의 기회로 삼고 뭔가 달릴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국제 유가가 빠지고 있는 이 와중에도 계속 우리가 느끼는 체감 유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환율이 계속 오르거든요. 국제 유가가 빠지는 것 이상으로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기서 지금은 예외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질 못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중국에 수출을 하는 대중국 수출도 아주 약화가 됩니다. 특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이 엄청 많아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량은 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양은 반도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별로 삐리삐리 하거든요. 이러한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미국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사업, 중국의 반도체 개발 사업, 이런 쪽에 미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중국을 누르려고 매우 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한다는 그런 꼴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수출은 약화가 될 거고요. 미국의 무역 강요도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비중에 있어서 미국이 30%가 넘어갑니다. 무역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수입 또는 수출하는 두 개가 어느 정도 힘이 맞아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서로 불만이 없는 건데 우리는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서 트럼프가 이 꼴을 두고 볼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이러한 악영향이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당연히 전 세계적 달러 강세가 보일 거고요. 한국은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가 없고 무역도 좋아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환율 급등, 경기 침체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될 거다.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계속 겪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요.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최신 뉴스인데 삼중고에 빠진 환율 이러다가 1,500원도 간다. 그러니까 모두들 대놓고 1,500원이라는 환율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요. 경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안 해도 저같이 그냥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제는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1,500원이란 환율이. 1,500원이면요. 세계 경제 대공황. 거의 그 수준까지 온 건데 문제는 우리만 대공황인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전 세계가 다 같이 힘들면 괜찮다니까요.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극복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고 또 소비 심리와 기업 체감 경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1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100이라는 기준선을 딱 놓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지금 보시는 모든 지수의 기준값은 100입니다. 100보다 위에 있으면 좋은 거고요. 100보다 밑에 있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자, 소비자 심리 지수 봐볼까요? 100 위로 좀 올라가서 살짝 안착을 하나 어쩌나 보고 있었는데 밑으로 갖다 내리 꽂아버렸죠. 예. 이거는 이제 계엄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제조업 BSI 지수가 뭐냐면요.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경기가 호황이냐 아니면은 지금 불경기냐 잘못되고 있냐 이걸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100 아래에서 놀고 있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올라가나 싶었더니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야 진짜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요. 다시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 바닥으로 또 내리 꽂았습니다. 소비 심리가 됐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이 느끼고 있는 체감 경기도 역시 아주 바닥이다. 서민들도 기업도 지금 다 너무 힘들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객관적인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현 상황 속에 뉴스가 나온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새해부터 무슨 혜택이 있길래 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가 오냐? 어떤 혜택을 주냐? 또 강남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신혼부부가 아주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고 있답니다. 역대급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기회와 어떠한 혜택이 오냐? 부동산 혜택, 돌아오는 2025년도 혜택을 살펴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자, 기존에 살고 있고 기존에 대출 받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대출 해줄라니까 그거 싸게 갚으시고 갈아타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 뭐겠습니까? 이미 분양이 끝난 곳은 집값이 빠지든가 말든가 잘못되든가 말든가 상관없고 새롭게 신축을 하고 분양을 하고 미분양된 아파트에 들어가십시오. 중도상환 수수료도 반절로 깎아 드릴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세제 혜택, 결국은 미분양 아파트를 살리기, 그것도 비수도권 지방 쪽 살리기에 지금 나섰다. 신생아 특례 부부 합산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를 해주고요. 청년 대출도 확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결국은요 수도권하고 광역시가 제외됐지 않습니까? 지방도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곳들 공시지가 4억 이하 집을 딱 사잖아요. 그 집은 카운트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대요. 자, 여러 가지 진짜 좋은 혜택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연소득 7천 이하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해줄 때 배우자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해주도록 하겠다. 주택청약도 열심히 넣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령자이신 분들 최대 80% 세액공제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뭐 이러한 혜택도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6월 돌아오는 내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그니까는 뭐 30년만 넘으면은 마음대로 갖다 때리 부시고 재건축 들어가라 이거예요. 아, 여러 가지 진짜로 이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를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이제 눈물의 똥꼬쇼가 다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고. 자, 공공도심 복합 사업을 신탁사나 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인들도 시행 가능하게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심에다가요, 막 빌딩 지으란 소리입니다. 뭐 작게 빌라도 짓고 뭣도 짓고 막 하란 소리예요. 건설 경기 돌아가게 엄청나게 니네가 알아서 해봐라. 신탁사도 문제가 많던데. 부동산 투자회사도 문제가 많던데 어찌됐건 이쪽도 전부 다 끌어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정말 좋은 혜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볼 때 뭘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되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있죠. 신생아 특례 부부, 청년 대출, 고령자, 신혼부부, 젊은이, 노령층. 그니까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 국민을 전부 다 갈아 넣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건설 경기와 부동산을 떠받들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 명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혜택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포함해서 각종 대출 확대 및 규제 완화를 시켜버리죠. 이 말인즉 뭡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예요.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당연히 환율도 올라가 버립니다. 악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과거에 대출 받아가지고 허덕허덕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끌족들, 이런 영끌족의 연체율을 하락시킬 수 있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무턱대고 좋은 건 아니지만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을 때 동시에 미국의 무역 압력 증가하죠. 원화 가치 하락해버리죠. 강달러 기조 유지될 것 같죠. 연준 고금리 유지해버리죠.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국민들은 숨 쉴 틈도 없이 대출금 갚다가 지금 죽을 판국인데, 여기서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냐? 결국은 대기업들 위주로 살아남을 겁니다. 아무래도 여력 있고 총알이 조금이나마 장전이 돼 있는 회사가 대기업일 것인데, 이런 대기업 위주의 구조 편성이 이루어질 거고 서민들은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한국은행이나 지금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는 계획이 이겁니다. 대기업 위주의 구조 편성, 서민 노예 전락. 이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하고요, 서민들을 이용해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떠한 대기업이나 고통을 전부 다 감내할 생각은 없고요. 중소기업하고 서민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다뤘던 초고령 대한민국 노인에 대한 기준을 바꿀 정도의 이야기도 그래서 갑자기 본격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동안 뭐 그렇게 심도 있게 엄청나게 급박하게 다루진 않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되게 급박하게 다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노인들도 쉬지 마라. 일해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어찌 됐건 그래서 경제 위기를 해결했다고 칩시다. 서민들이, 온 국민들이 진짜로 노예가 돼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 경기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고요. 그냥 다시 예전 근처까지 왔다고 우리가 봐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순간 정도가 딱 오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바닥에 있던 걸 좀 끌어올려서 다시 조금은 넘들하고 비슷한 상황이 딱 되면은 그때 가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빚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요, 늘 반복해왔던 사안입니다. 전 세계가 빚잔치로 쫙 부흥을 했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부흥을 했다가 쭉 빠졌다가 이거 반복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 부채가 323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꽤나 유명한 경제학자분들 인터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다 보면 그 순간이 거의 다 왔다라고 대부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밑으로 꽂아버릴 상황이 지금 다가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쯤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딱 해결하는 타이밍 정도 그 근처 오면은 전 세계적으로 내리꽂을 것 같다. 이러한 두려움이 몰려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연 한국은행은, 과연 우리나라 경제 각 관료들은 어디까지 내다보고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자,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가치 하락 중인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환율이 치솟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내부에서는 지금 땅값만 올라가는 중입니다. 땅값이 빠지질 않아요. 땅값만 계속 올라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전부 다 떠날 거예요. 환율 못 잡으면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집에다 보내줘야 되는데 전부 다 달러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화 값어치가 떨어져 버리니 같은 시간 근무할 때 집에 보내는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부동산 버블은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을 했다. 진짜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진짜 허리띠 졸라매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어느 정도 해결을 딱 했을 때 전 세계적 경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너무 두려운 상황들이 지금 앞에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따위 뉴스가 나왔다. 내 집 마련 절호의 기회, 역대급 기회, 마지막 기회, 이런 뉴스가 나오니 좀 깝깝하죠. 뉴스에서 뭔 말을 할 때 무서운 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도 같이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전문가 수준,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 조금 잘 안다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수준의 투자 지식과 안목이 없으시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 TV에 나와서 말할 정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부채를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시기입니다.
내 집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 할부든 뭐든 부채를 줄이십시오. 그래야 어둠이 왔을 때 버티실 수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는데 가장 온 힘을 쏟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에 오늘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하고 돌아오는 2025년도 여러 가지 부동산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